안녕하십니까. 대출을 박살내는 남자 조철민입니다.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서 신용 등급이 안 좋거나 기존에 채무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여기저기 문의해봐도 잘 대출이 안 되세요. 여기 문의해도 안 되고 저기 문의해도 안 되니까 뭐 어디 되는데 없나 싶어서 자꾸 막 인터넷을 뒤지고 뭐 벼룩시장 이런 광고지를 뒤지고 하다가 간절한 마음에 그분들은 계속 찾다 보면은 끝에 가서 연결이 되는 사람은 결국은 사기꾼들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제가 신용대출 분야에서 지금 14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100%입니다. 여지없이 맞아떨어지고요. 대출은 안 되는 거는 어떤 수를 써도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분야는 뭐 제 전문 분야가 아닌 차량 대출 관련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나름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그리고 중고차 관련해서 유튜버 분들도 여러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서 제가 참고했던 유튜버들은 인카닷컴 중고차, 그리고 안녕마이카, 카통령, 중고차 구조대, 이렇게 이 채널들을 통해서 사기 사례에 관련된 내용도 참고했고요. 최근 들어서 중고차 사기 관련해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셨고요. 처음에 뭐 한두 분 연락 오셨을 때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 관련해서는 다른 쪽 뭐 차량 전문하시는 분한테 상담하시는 게 낫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말았었는데, 이게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사기가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내용을 조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기 패턴이 어떻냐? 돈이 필요한데 대출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여유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제 미끼를 던지는 거죠. 흔히 말하는 차깡이죠. 그 20대 분들이 많이 하는 이제 폰깡, 핸드폰 내구재, 뭐 그런 거하고 유사한 방식입니다. 뭐 핸드폰 대신에 이제 그 제품이 차로 바뀌었다는 것 뿐이죠. 핸드폰 폰깡 해보신 분들도 아마 아실 텐데 실제적으로 그 비싼 폰을 사도 내 손에 남는 거 얼마 되지 않아요. 그 몇 푼 때문에 결국은 폰 할부금을 다 따안고 끝에 가서는 내가 신불자가 되는 그런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도.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에 많이 이 서식을 하고 있냐? 서식을 한다는 표현도 하기 싫습니다. 이 쓰레기들이 어디에 집화가 많이 되어 있냐? 대부분 대출 관련 사기 광고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인스타에도 허위 광고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국내 사이트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도 않고요. 네이버 대출 관련 카페에서 이제 대출 관련한 사기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사기꾼 집단들이 운영하는 카페들도 있어서 뭐 사실 뭐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뭐 알 방법이 없어요. 사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똑바른 상담사 찾아낸다는 게 거의 복불복 수준이라서 운에 맡겨서 이거를 한다는 건 좀 웃긴 일 같고요. 너무 불안하시거나 뭐 올바른 상담사가 누군지 몰라서 나는 무섭다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뭐 상담사를 통해서 상담을 하느니 그 각 금융사 대표 번호를 전화하셔 가지고 그냥 안전하게 상담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토론이 좀 너무 길었는데, 이들이 써먹는 이제 착강이라고 하는 그나마 사기 중에서도 깨끗한 그 패턴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착강이죠. 신용 등급이 그래도 뭐 완전 뭐 불량할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신용 등급이 살아 있다, 이런 분들은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면은 차량 할부는 웬만하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량을 구매하게 하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 차량 할부사에서 정해놓은 이제 DB가 있습니다. 정해놓은 차종마다의 가격표라고 보면 됩니다. 금융사에서 정한 시세표죠. 중고 상사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그 차량 할부사에서 정해놓은 시세표라고 보면 돼요. 실제 거래되는 중고 시세가 700만 원짜리 차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차량이 금융사에서 정해놓은 DB상에서는 10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700만 원짜리 차를 구입을 하더라도 차량 할부사에 1000만 원을 요청해도 1000만 원치 차량 할부가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실제 차 가격인 700만 원은 중고 상사에 결제를 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여유 자금으로 이제 내가 가지는, 이른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요즘 그 뭐 차량을 사면서 여유 자금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아니면은 대출은 필요한데 차는 필요 없고 그나마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중고차를 사면서 이렇게 할부사를 통해서 돈을 일부 조달하는 이런 방법을 이제 차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거는 그나마
소비자, 즉 고객이 자기도 인식을 했고 원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이고 서로 간의 양자 동의하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본인 책임이지 이거는 사기라고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뭐 사기라기보다는 편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실 분들은 하시고 이거는 각자 알아서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그건 알아서들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게 진짜 전달하고 싶은 사기 사례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차감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신용등급까지 안 좋은 거예요. 신용등급이 안 좋으니까 차 할부가 안 나오겠죠, 자기 앞으로. 사기꾼들은 돈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기 눈앞에 보이니까 한마디로 호구가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이 사람을 그냥 버리긴 아깝단 말이죠. 한 가지 제안을 던져요. 지금 당장 네 앞으로는 네가 신용등급이 안 좋아서 할부가 안 나온다. 할부사에서 승인을 안 내주니까 이런 경우에는 네가 네 주변에 있는 신용 깨끗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앞으로 차 할부를 받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지나면은 신한 마이카를 통해서 은행권 저금리로 다시 갈아탈 수가 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네 친구가 받은 그 차 할부를 네가 승계하면 된다. 승계하면은 그렇게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뜻 들어보면은 이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데리고 온 지인 대신 차 할부를 받아줄 내 친구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이 차라는 담보물이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이 차를 팔아서 내 채권을 해소하면 된다. 내가 빌려준 돈 해소하면 된다. 할부를 갚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도와주게 되는 거죠. 끝에 가서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을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데, 할부 승계라는 거를 인터넷에 몇번 검색을 해보니까 차량 할부 승계라는 게 실제로 존재를 하고, 그리고 신한 마이카에서도 그런 대환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했으니까 안심을 하고 도와주게 되는 거죠. 차 할부를 대신 받아주는 거를. 근데 이거는 정말 단편적인 표면적인 것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하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내막을 알게 되면은 완전 자기가 조사했던 거에 정반대의 상황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팩트를 먼저 짚어 드릴게요. 이미 차량 할부를 받을 당시에 본래 중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보다가 훨씬 높은 금액으로 할부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차를 들고 있다고 친들 이 차를 팔아봤자 내가 받은 할부 금액을 다 갚을 수 있을 만큼의 차량 가액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차를 팔아서 돈을 못 건질 것 같으면은 나한테 그 대출 받는 거를 부탁했던 원래 돈 필요했던 그 친구한테 다시 내 할부를 승계해주고 빠지자,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그게 왜 불가능하냐고 물어볼 텐데, 자, 할부 승계라는 게 말 그대로 내가 받은 대출을 다른 사람한테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은 원래 승계하는 게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되는 이유가 금융사에서 그거를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 사건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신용이 안 좋은 내 친구가 부탁을 해서 신용이 좋은 내가 차 할부를 대신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금융사 입장에서는 내가 신용 등급이 좋았기 때문에 차량 할부를 내준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 차에 대한 할부를 내 친구한테 승계를 해주고 싶어도 금융사가 하는 말은 네 친구 신용이 쓰레기네. 네가 할부를 갖고 있으면 안전하지만 네 친구는 신용도 안 좋고 뭐 대출도 많고 상태를 보니까 네 친구한테 이 할부를 넘겨주면 우리한테 돈을 잘 안 갚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승계하는 거는 승인을 해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은 이런데 그냥 인터넷에 나오는 단편적인 글 몇 개만 보고 가능할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할부를 내가 대신 받아줬다 그러면 나는 이 할부를 계속 내가 떠안고 갚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 브로커라든가 내 친구가 이 해결을 잘할 수 있을 거다, 좋은 결말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지들 얘기예요. 괜히 친구 도와준다고 나중에 차 팔아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다가는 끝에 가면은
차도 팔지 못하고 할부도 갚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나 혼자서. 내 친구는 그나마 푼돈이라도 받아서 써봤고요. 딜러나 사기꾼들은 수당 얻어서 돈 벌어서 술 한잔 사 먹었고요. 도와주겠다가 들어온 나만 쓸데없이 빚만 떠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근데 만약에 차 할부를 해줬어요. 받아준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대처할 방법을 찾아봤지만 일단 한번 발을 담근 이상 대처할 방법은 딱히 없어요. 자, 그나마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중고차 할부를 캐피탈사를 통해서 받은 다음에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은 그 할부 철회 요청을 금융사에다가 하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철회 요청을 하려면은 내가 받은 원금에 플러스해서 그날까지 썼는 이자 금액까지는 금융사로 다시 반납을 해야만 철회 요청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없던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할부, 중고 차량 할부 같은 경우에는 할부를 신청하게 되면 대부분 할부 금액을 차량 딜러들이 들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차량 딜러도 어차피 이 대출 사기꾼하고 다 조인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원금을 들고 있는 차량 딜러가 할부 철회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 원금을 순순히 내놓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철회 요청을 해도 뭐 일부 뭐 부대 비용이라든가 뭐 어떤 뭐 피해 보는 금액이 무조건 발생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한번 당하고 나면은 발을 들이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든 해도 그 친구를 도와주겠다고 들어온 지인들은 피해를 본다는 거죠. 이런 일이 생겼으면은 차량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확보를 해 놓고 계십시오. 나중에 대환대출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시남마이카 쪽에서 차를 보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딜러들이 차를 한번 보여주고는 뒤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대포차로 날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여러분들한테 남는 거는 차 할부 빚밖에 안 남아요. 금전 관련 사기에서는 예방이 최선이지 이미 사기 진행을 해서 상황 종료가 돼 버렸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도 나의 피해 금액에 대한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나는 몰랐다, 억울하다, 믿었다. 너무 착한 소리죠. 바보 같은 소리고. 이런 유형의 사기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고, 누가 대출 관련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지 말라. 이런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올린 영상이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